안녕하세요. 속블랙의 주짓수업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체구로 주짓수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되게 오래 하시고 또 해외 시합도 많이 나가시고 브라질 유학도 갔다 오신 김지영 사부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김지영 사부님의 자기소개 듣고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존 프랭클 라텔 주짓수의 김지영 관장입니다. 이 김지영 관장님은 주짓수를 엄청 오래 하셨는데 네. 그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그런 계기가 있으면 시청자들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운동 시작은 2002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네. 원래는 제가 가라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2002년이면은 20년 넘었네. 네, 그렇죠. 네. 오래됐네요. 그 당시에 한창 가라데가 가라데? 네, 유행이어가지고 가라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저기 좀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UFC라는 경기를 보게 됐거든요. 가라데 체육관을 찾다가 UFC 보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영상을 보다가. 근데 아마 제 세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실 텐데, 네, 그때 UFC 경기에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네, 우승을 하고 그 우승을 할 때 쓰던 무술이 주짓수라는 걸 알게 돼서 주짓수가 뭔가 하고 좀 찾아보게 됐죠. 네. 그 시대 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체육관은 없더라고요. 체육관 한국에 체육관이 없을 네, 때?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카페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주짓수 하는 사람들 동호회 같은 다음 커뮤니티 네, 카페? 네. 네. 지금 이런 커피 마시는 카페 말고 네, 그런 카페. 다음 커뮤니티.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우연찮게 그 운동하는 곳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어요. 바로. 네, 보통 요즘에 체육관이 많아도 집 근처에 있기 흔치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체육관이 거의 없었던 시기인데 네, 우연찮게 주짓수 하는 곳이 옆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다음에 커뮤니티 카페에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짓수 하는 장소가 네네. 집 근처였다? 네. 네. 엄청 딱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인연이 됐네. 네. 막 멀면은 아마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운이 좋았죠. 그때는 이런 체육관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니 지도자가 있었고 우리 이희성 사범님이 지도를 하셨고 네. 평일에는 이쪽 체육관에 지도를 하고 또 주말에는 또 다른 체육관에 가서 모여서 지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네. 그냥 전파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때 존 프랭클 사부님은 지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셨고 네. 이제 지금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 존 프랭클 팀의 1세대 분들이 그때 같이 운동을 했었죠. 네. 뭐 그때 그러면 뭐 주짓수 대 장덕영 관장님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이수영 사범님, 박준호 관장님, 지금 네. 이제 신사 방배 1세대 관장님들 다 스티브 사범님 등등 다 그때 같이 네, 모여서 했던 분들이구나. 네. 엄청 오래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부터 주짓수를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선수도 하고 지도자 생활도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선수를 하고 지도자를 하고 어쨌든 체구가 되게 작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짓수가 아무리 작은 힘이 큰 사람을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체구로 하기가 되게 버거웠을 텐데 네, 그게 힘들진 않았는지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체급이 작고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짓수 모토가 그거잖아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그쵸. 제압한다. 네, 그게 모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짓수를 했던 분들은 다들 그게 목적이지 않았을까. 주짓수 하는 목적. 맞아. 그리고 그 사명을 갖고 운동을 계속 했었고, 네, 오히려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이제 큰 사람들하고 비등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제압을 했을 때 더 환호를 받고, 네, 칭찬을 받았던 그런 느낌이어서 다들 뭐 체급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 관장님 어쨌든 자기보다 큰 사람을 상대로 해도 내가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버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뭐 버겁지 않다는 얘기가
네, 큰 그 사람, 네, 큰 사람하고 해도 잘해서 버겁지 네, 않았다.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해서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큰 사람하고 했을 때 또 그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방어하고 이스케이프를 하고 살아났던 거 그런 거에 굉장히 또 흥미를 느끼게 돼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시청자 질문도 있어서 요거는 이따가 이 작은 몸으로 주짓수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건데, 그러면 나도 이거 약간 동일하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 중반 때 주짓수 시작하신 분들은 네. 그런 멋이 있거든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을 하고 막 내 몸을 디펜스 하는 위주의 주짓수. 그래서 막 그때 우리 프라이드 노게이라 보면 막 3라운드 내내 맞다가 마지막에 안바로 이기고 그래서 막 노게이라 극장이라 부르고 네.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요즘에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런 멋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낭만은 없고 그냥 멋진 주짓수를 하는 것 같아요. 멋진 주짓수를 하고, 그리고 주짓수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뭐 멋있어 보이고 익스트림해 보이고 막 그래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그때가 저도 좀 그립긴 하네요. 맞아요. 그게 제가 그 해외 시합을 2008년에 일본으로 한번 나갔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주짓수의 체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체급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외 시합을 나갔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그 체계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IBJJF가 하는 방식처럼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네. 앞서가 있었구나. 그래서 뭐 그때 체급도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그때는 뭐 브라질 말로 많이 그렇죠. 썼잖아요. 갈로, 페나, 플루마, 페나, 레비, 네. 메디우 이렇게 그런 썼었죠. 체급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었고, 브라질 유학파입니다, 이분. 내가 좀 놀란 게 이제 그때 브라질하고 일본 선수들이 그 체급에 되게 전문성을 갖고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체급의 전문성이라는 건 뭐.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체급에서 싸우니까 이 체급에 맞게 훈련하고 딱 그 체급에 맞는 스타일로. 그렇죠. 또 이 체급에서는 누가 그치, 또 그치. 잘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네. 약간 그 체급에 대한 전문화 이게 잘 돼 있었고. 그게 2008년도부터 네. 딱 생각이 바뀐 거구나. 그때 이후로 제가 이게 또 스포츠적으로는 또 그치.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또 그러면서. 뭐 그냥 단순히 작은 사람이 큰 사람만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느꼈죠. 네. 좋네요. 좋아.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약간 발리투도 뭐 MMA 약한 사람이 큰 사람 이기고 막 그죠. FBI, CIA에서 네. 인정한 유일한 여성이 네. 이길 수 있는 무술 약간 이런 느낌의 주짓수를 하다가 네. 2008년부터는 이제 스포츠 주짓수를 한 네. 거예요. 그게 그죠. 지금 자리 잡은 스포츠 주짓수에 이제 처음에 그거를 일본 가서 네. 배웠다는 확실하게 거. 느꼈죠. 왜냐면 그 전에 시합을 나갈 때는 제가 체중이 60kg가 안 됐는데 뭐 65kg급을 나가거나 그치. 네,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엔 그랬어. 네. 맞아. 거의 뭐 체급을 거의 묶어서 했어. 통합하다시피. 묶어서. 맞아. 선수층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두껍지 없으니까. 않으니까. 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70kg 모여라. 네, 맞아요. 80kg 모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싸우는 거야. 네. 맞아. 그땐 그랬어. 참, 맞아. 네. 옛날 얘기긴 하네. 같이 브라질 저랑 주짓수 유학 생활을 했는데, 유학 생활하기보다는 가서 좀 배웠죠. 둘이 같이 가서 했었는데, 그때가 저의 브라질 두 번째였고, 이제 지영이 형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해도 되나? 네. 지금도 이렇게 되게 밝고 유쾌하시고 하신 분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지금도 한국에서 주짓수 하는데 주변에 이 관장님들이 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되게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되지? 막 대립구도도 없고, 되게 좀 순수하게 주짓수 접근하시는 분인데, 브라질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제 레안드로 로라고, 그 친구가 우리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 친구들 이제 막 스파링 할 때 보면 레안드로랑 몇 명의 선수들이 거의 가라박기식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 사람과 스파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레안드로를 수입을 한 거야. 레안드로 갈띠 때. 그거를 한 20년 동안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해달라, 밖에서 얘기해달라. 막. 잘했어요. 그때 가서 주짓수 잘했고, 그리고 되게 예의 바르게 해서 브라질 친구들도 좋아했고. 한 번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사육집에 자고 있다가, 형이 자기
먼저 운동 간다고 혼자 간다고 원래 지하철도 혼자 못 타고 다녔거든. 브라질에서 위험하다고 항상 내가 위험했지. 거의 약간 효도 관광 느낌. 내가 맨날 데려가고 맞아. 맨날 데리고 오고 했는데 그날 내가 너무 표정 안 돼. 나 오늘 뭐 쉬자. 근데 형은 그래도 운동을 자기는 하겠다. 갔어. 그리고 갔다가 왔는데 헤어스타일이 변해 있는 거야.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게 변해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가는 길에 미용실 있어 잘랐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재수로 잘랐는데 길이가 다르게 잘랐어. 여기 잘라달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자르더라고. 길이가 다르게 아,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김지영 관장님은 어쨌든 20년 이상 주짓수를 해왔는데 20년 이상 주짓수를 해오면서 이제 제자들도 많이 키워서 선수 육성도 하고 이렇게 관장님들도 많이 이렇게 지금 지간이 자리 잡았잖아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 체육관이 되게 많잖아. 네. 이 체육관이 뭐 누군가에 속해 있는 관장님들도 있지만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하려고 하시는 관장님 나도 보이거든. 요즘에 체육관이 보면 인테리어도 이쁘고 브랜드 로고도 이쁘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좋으신 관장님들이 많아. 근데 그런 관장님들은 어쨌든 내가 앞으로 네트워크를 펼치거나 선수 육성을 하거나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수 육성에만 집중하면 회원들의 수가 떨어지고 회원들의 수의 이런 네트워크에 이제 좀 더 전념하다 보면 선수가 없으니까 또 브랜드 로고 이게 브랜드가 이렇게 네이밍이 안 되고 약간 이런 에러 사항이 있을 건데 근데 형은 김지영 관장님은 지금 2개를 다 잡았잖아. 네트워크도 자리 잡았고 그리고 박용준 같이 이렇게 이번에 아시안컵도 좋은 시합 성적을 낸 선수도 키웠고 혹시 뭐 그런 비결이 있는지. 큰 비결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직관장들이 거의 흰띠 때부터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만 또 직관을 내주고. 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전 주짓수 관장을 할 거예요, 체육관을 할 거예요라고 온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그럼 가스라이팅 시킨 거야? 체육관 하세요 이렇게? 일단은 가스라이팅 맞네. 일단은 뭔가 좀 마음이 맞아야겠죠. 그쵸, 네. 그쵸. 근데 저나 국주관장의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그 학생과 저희가 이제 마음이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뭐 주짓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저희와 맞고 우리 팀에 잘 융화가 되는지 네, 잘 섞이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주짓수 정말 잘해. 네. 근데 약간 이 인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해. 네. 그럴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그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던 거죠. 저희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주짓수에 대한 실력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 그렇죠. 먼저 사람을 본다. 네.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성공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또 뭐 모든 체육관 과장님들이 그렇겠지만 헤어짐도 있고 만남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일단 기준을 저희는 그렇게 세우고 있고 또 그걸 또 바라고 네.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요. 네.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지 마음이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마음이 안 맞으면 나중에는 꼭 헤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실력을 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 몸에 이런 재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은 선수로서는 약간 빛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선수로서도 빛을 보게끔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열심히 시킨 거예요? 네. 그냥 그 좋은 사람을 계속 열심히 시킨 거예요? 네, 일단 운이 좋았고 운이 좋았고 또 이제 저랑 이제 관장들의 어떤 조언, 팀 동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이구나.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그릇이고 선수의 그릇이구나. 네, 그거는 본인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작으면 뭐 그것대로 괜찮잖아요. 네, 뭐 항상 뭐 1등을 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숨겨진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은 또 그런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뭐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도하는 편이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크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난 약간 여기 있어서 실력이 좀 잘 안 늘어 뭐 요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선수들. 그래서 뭔가 잘 융화가 돼서 네, 그걸 단점을 좀 보완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롭게 네트워크를 펼치실 관장님들한테 이제 해주는 조언이 사람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 선수 육성보다 같이 갈 동료를 먼저 찾는 게 1번이네요. 그죠. 그 같이 갈 동료를 찾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이끌어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그 선수가 이거를 못 담으면은 조언이나 이런 걸 못 담으면 그냥 그릇이 작은 거고. 아니, 그릇이 작다기보다는 그런 대로 괜찮다는. 그런 대로 괜찮다. 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놔두자 이런 거네. 그리고 만남도 저희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와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자기 뜻과 맞는 사람을 또 품게 되는 거니까 네, 서로. 네.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서 다른 팀에서 있다가 다른 팀에서 나오고 이게 온다고 이쪽으로 제가 들어가죠. 네. 네트워크에 들어가도 됩니까?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일단 체육관을 오픈하는 거는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체육관. 네. 그거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연락도 온 적도 없고. 네. 그렇게 또 사실은 쉽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 위주로만 계속 같이 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핀티 때부터 신경 쓰고 계속 교감했던 사람들 위주로만 가는 거죠. 위주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그렇죠. 팀을 이끌어내는 거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거는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오면 좀 생각을 깊이 해보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어쨌든 체육관을 라테 옐로우라는 체육관 운영을 하시는데 혼자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김국주 저희 관장님이랑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자영업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지만 어머님, 부모님 세대 똑같이 얘기하지만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면 친구들 있고 돈도 있고 망한다. 동업하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주유소 동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화가 없이 두 분이 끈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막 서로 여기저기 체육관 수업해주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지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일단 뭐 비결이라고 하면은 이거 좀 웃긴데 저희 자주 싸우거든요. 사소한 둘이서 되게 사소한 걸로도 엄청 싸우고. 이게 보이지지 않지만 서로 둘이 싸운다. 보여집니다. 옆에서 보면은 보여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나는 몰랐어. 네. 엄청 좋아 보이기만 했는데. 엄청 사소한 걸로도 엄청 싸우고 하는데 그렇게 자주 싸우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좀 무뎌진다 그래야 되나? 이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처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아주 자주 싸우니까. 그래서 어떤 좀 큰 일이 있어도 네, 그냥 무감각하게 약간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약간 부부네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면 누가 남편이요? 제가 일단은 차로 치면은 제가 약간 악셀. 국주관장이 약간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런 거 필요해, 맞아.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벌려놓으면은 국주관장이 이제 와서 스탑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좀 정지가 약간. 이런 게 필요해, 맞아. 성격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른 성격이 좀 만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어찌어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오랫동안 봐왔을 때는 두 분이 저렇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이 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욕심을 안 부려서 그래요. 첫 번째가 어떻게 동업하면 금전적인 부분에 욕심을 내고 자기의 위치욕, 명예욕에 욕심을 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되게 좋은 관장님 소개를 했지만 그런 돈에 대한 이런 욕심, 내 위치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융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뒷면에는 또 둘이 부부싸움을 엄청 하지만 그렇게 잘 맞았구나. 어쨌든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혹시 주유소 운영을 같이 하시게 되면
한번 이렇게 모티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청자 질문을 할 건데, 제가 이제 김지영 관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강력한 압박을 해오는 상대로 낮은 체급자의 슬기로운 대응이 궁금하다. 이건 이제 롤롤이시라고 유튜버 채널 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분의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강력한 압박을 해오는 상대로 네. 낮은 체급이니까 자기는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슬기로운 대처. 슬기로운 대체요. 아, 이게 만약에 그냥 체육관에서 연습이라면 네. 그냥 받아들이고 예, 연습이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네. 패스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상황에서 내가 연습을 하는 거죠. 아, 네. 하다 패스 뺏기기도 하고. 네, 그렇죠. 아. 그냥 이스케이프라고 그건 뭐 물리적인 거니까 예, 당해봐야죠. 연습 때는 그 부담을 갖지 않고 뭐 체급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네, 그냥 받아들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중요한 시합이다 그러면 최대한 제 단점을 숨기고 장점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장점 위주로만 연습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은 좀 극복을 해야죠. 장점 위주로 연습을 하지만 단점은 버리는 게 아니라 예, 또 연습을 해서 최대한 내 한계치까지는 끌어올리시면은 뭐 큰 사람에 대한 대처 그렇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게 주짓수 오래 하신 분들은, 뭔지 딱 이해를 하실 것 네. 같은데,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포지션별로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구가 낮은데 가드를 갖고 큰 사람이 잘 덮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뭐 클로즈 가드를 한다. 하프 가드를 한다. 스파이더를 한다. 드라이브 한다. 뭐가 잘 통하더라. 약간 요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잘 쓰시는 게 있는지, 가드에서. 가드에서요. 저 같은 경우 뭐야? 그럼 어떻게, 뭐 깔리면 어떻게 일어나요? 보통은 일단은 오픈 가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제 몸에 집중되는 이 압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양발을 골반에 든다는 얘기. 예, 최대한 그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체력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하면서 네. 흐름을 보내고 그 가드가 깨지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하프 가드로 가지 않고 터틀이나 거북이로. 네, 아. 거북이를 이용해서 그 압력을 어느 정도 좀 견디는 방식으로 차라리 상대가 백 대고 등 누우면 그죠. 어쨌든 자기가 위로 올라간 네. 사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백을 뺏겼더라도 위에 있고 거기서 내가 나오기만 하면 사이드니까. 그죠. 그렇죠. 네. 최대한 그 압력을 제가 매트에 대고 받지 않고 엎드려서 등으로 좀 흘려보내는 너무- 그런 걸 많이 씁니다. 네. 제 사부님이랑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요. 발보다 사부님 스타일의 주짓수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쓰고 또 위에 있을 때는 제가 체급이 낮지만 네, 체중을 많이 써서 네, 체중과 무브먼트를 많이 써서 좀 상대방을 좀 괴롭히는 편이고 제 스승님 존사건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짓수답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상대방이 힘이 10인데 제가 힘이 5밖에 없어요. 근데 힘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힘 5로 대응을 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힘 5에다가 제 체중을 덧대든지 아니면 팔다리에 구조물을 더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든지 해서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주짓수답게 상대방 어느 정도 맞서 싸울 수 있지 않나. 요거는 주짓수답게 하고 자기 위에서 공격하고 체중 쉬는 건 이따가 기술 영상 한번 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한다고 하지만 주짓수를 시작하시고서 롤 모델이 주변에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네. 어떤 확신으로 포기 없이 수련을 쭉 이어갔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롤 모델이 옛날에는 롤 모델이 없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막 지금 주짓수는 작은 체급이면 작은 체급 뭐 누구 찾아서 보고 그 네. 사람 스타일로 할 텐데 네. 예전에는 그게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라 제가 체급이 작다고 해서 뭐 작은 체급의 선수들을 찾아보거나 뭐 체급이 작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빠른 선수들을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존사건님의 기본 틀을 가지고 그 밑에서 수련을 했고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서 그다음에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게 좀 작은 체급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약간 상대방의 겨드랑이를 파서 하는 언더훅. 네, 뭐 일본어로는 왁기자시라고 뭐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유도 선수를 조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시와자키라는 선수 일본 그 사람이 이제 겨드랑이 파기를 잘했거든요. 유도 선수인데 주짓수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냥 유도 선수.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한참 수련할 때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팬이기도 한데 스기야마 존 다이스케. 아마존 다이스케. 네, 그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네, 스타일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 롤모델이 있었던 네. 거네. 롤모델이 없던 게 아니네.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제 체급 작동에 작은 사람을 그 롤모델로 삼지는 않았죠. 그거 한참 수련하는데 어느 날 여기 석불렉이 브라질을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브라질에 발부서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스타일이 비슷하다. 압박 잘한다. 네. 와 근데 압박이 엄청나다.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나도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석불렉이랑 같이 브라질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쭉 엄청 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롤모델이 있었네, 그러면. 있었죠. 네. 롤모델이 네. 있었고, 자기 체급에 맞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그렇죠. 네. 체급이 크건 작건 그 사람 네. 스타일을 계속 파고 연구해서 지금의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해됐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주짓수를 이제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얘기인데, 주짓수를 잘하고 싶으면 어떤 하나를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누구랑 만나든 그 무기를 한 번은 쓸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김지영 관장님은 그쪽 이제 압박하고 겨드랑이 파고 이쪽을 자기 스타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뭐 잘했다기보다는 잘하시죠.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런 에피소드는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석불렉의 주짓수업 TV 김지영 관장님 인터뷰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